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제59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4회기 전국노회 신임원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미국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한국의 어버이날을 기념해 효행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보신총회가 총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주최한 특별 전도 동력 세미나가 9일부터 3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합과 협치를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59회 전국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대규모 연례 행사로 마련돼 온 전국목사 장로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지난 59년간 진행돼 왔는데요.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기도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은혜로운 동행을 주제로 제59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총회 임원과 전국 노회별 목사 장로 등 1,60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로 무너진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첫날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신대학교 총장 정성구 목사는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개혁교회의 꿈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꿈을 꾸자고 당부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분노하는 음성으로 죄를 짓밟으며 이 교단을 지켜갈 수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는 지난 1964년부터 시작돼 매해 교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연례 행사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는 지난해 11월 전국 14개 지역 163개 노회로 확산돼 온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에 이어 교단과 나라,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회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백광식 총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통해 식었던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전국 노회 산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길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엎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우리는 다시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가 살고 장로님들이 살면 교회도 살고 교단도 살고 우리 사회도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예배와 모임, 교제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신앙 회복 등을 위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는 오는 11일까지 영국 종교개혁의 선구자 존 위클리프와 그의 후손들의 투쟁 이야기를 그린 더북 뮤지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전략 등을 모색하는 다양한 주제 강의가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교단의 정체성과 가치는 노회의 화합과 동역으로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단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노회가 건강한 조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노회 신임원 워크숍을 열어 영적 재충전과 교단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9일 제44회기 2022 전국노회 신임원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102개 노회, 신임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워크숍 첫날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노회 임원으로서 온유한 마음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먼저 인간관계에 의해서 온유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바로 목회자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주의 종들과 또는 대사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실어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워크숍은 총회의 현재와 미래,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세무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으며 이외에 회의록 작성과 같은 부서별 교육도 마련됐습니다. 첫째 날 저녁 영성 집회를 이끈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맡겨진 역할에 주인의식을 갖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노회장님들을 비롯한 노회 임원은 섬기는 자리지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회는 매년 새롭게 선출되는 노회 신임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진행되는 제44회기 신임원 워크숍은 임원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되짚어보고 교단과 노회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백석교단은 2023년 총회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총회관 건립과 총회 역사 편찬 등 지난 45년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념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들도 한국의 어버이날을 기념하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지난 21년간 한민족 고유의 효사상을 미국 사회에 알려왔다고 하는데요. 상록회는 올해 효행상 시상식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지역사회를 위해 힘쓴 사회 봉사자들을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제21회 효행상 시상식과 문화축제가 여러 어르신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상록회는 지난 20년 동안 한민족의 고유한 효사상과 경로사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효행상 시상과 문화축제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21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상록회 32주년을 해 21번째 효행상 시상식을 맞이하여 장수하시는 어르신들과 효행상, 효부상, 사회봉사상 등을 받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효행상 행사에서는 효자, 효녀, 효부상, 장한 어머니, 아버지상, 장수상, 사회봉사상 등이 시상됐으며 수상자들은 버겐카운티와 산하 여러 시정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효녀상을 수상한 박윤자 씨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어머니로 올해 105세가 되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박윤자 씨의 정성으로 어머니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너무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른들과 노인분들한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좋은 상을 주신 뉴저지 상록회 차 회장님과 더불어 이하 목사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박 씨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후원과 정성을 쏟고 있으며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효녀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장수상은 현재 만 103세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의선 옹이 선정됐습니다. 또 장한 아버지상은 지난 2001년 월드트레이드센터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고 앤드류 김 씨의 부친인 김평겸 씨가 받았습니다. 김 씨는 희생된 아들의 못다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앤드류 킴 메모리얼 재단을 설립해 세계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다양한 활동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정치인, 한인사회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축하 공연 순서로 정혜선 한국전통예술원의 난타와 무용이 선보였고 세샘 트리오 출신의 전학 목사가 이끄는 상록회 기타반의 연주와 합창 등이 있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의 효행상 시상식과 문화축제는 지난 20년 동안 한민족의 고유한 효사상과 경로사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열리며 올해로 21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타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한인 가정마다 효 문화가 가득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주최하고 총회 국내 전도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전도 동력 세미나가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고신 부총회장 권오연 목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의 경험이 나타나게 된다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도 동력 세미나는 총회 설립 70주년 맞이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후속 행사로 교단 내 3,000교회 확장 운동과 100만 선도 달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제20대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9일 발표했습니다. 세기총은 성명에서 2022년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좌우 진영의 논리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때 통합과 협치로 우리 사회의 상처를 잘 봉합해 나가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취임식의 박수 소리보다 이임식의 박수 소리가 더 크게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22 지저스 페스티벌 부산 컨퍼런스가 10일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교계 지도자 및 전국 참가 지역 대표단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 준비위원장 박성민 목사는 과거 미국에서 회개운동을 시작으로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다며 우리도 개교회가 아닌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관점을 옮겨 연합사역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저스 페스티벌은 한국교회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과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 본질 회복 운동을 전개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오는 10월에 부산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이 5월 23일과 30일 제3회 온라인 선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선교지 교회 건축 지원으로 아신대 선교영어학과 김한성 교수가 선교지 교회 건축 지원에 대한 한국 교회의 문화 심리를, 오영철 지역 선교학 교수가 선교지 교회 건축과 태국 카렌족 교회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럼은 한국 선교사와 교회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아신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태세를 보고받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첫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 취임식, 타운홀 미팅, 외교사절 접견, 외빈 초청 만찬 등을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반 국민 등 4만여 명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권역이 10일 시민품으로 돌아오면서 조선시대 한양의 주산인 명승 백악산도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난파 무장공작원들의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으로 폐쇄된 후 54년 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방된 백악산 등산로 기점은 청와대 권역 동쪽 춘추관과 서쪽 칠궁 근처에 각각 있으며 길은 백악정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청와대 개방 행사 기간인 22일까지는 춘추관으로 다닐 수 없고 금융연수원 인근 출입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소했던 감염병들이 대면 활동 재개에 따라 다시 증가할 수 있어 개인 위생관리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학교 전면 등교로 단체 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 등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홍역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은 코로나 유행 동안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월 246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매달 2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으로 2020년 437명보다 5.65배 늘었습니다. 연금액이 월 100만 원을 넘는 수령자는 46만 명이 넘었고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 1,915명으로 2020년보다 9.7% 증가했습니다. 전체 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연금액은 57만 1,945원이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선 한미 동맹이 예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9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또 한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겠냐고 관측하며 동맹 관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한국의 접근법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철권 통치한 독재자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지난 1965년부터 1986년까지 필리핀을 장기 통치한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마르코스는 시민들이 일으킨 피플파워 물결에 굴복해 하야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해 3년 후 사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아들인 마르코스가 당선되며 마르코스 가문은 36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고 오는 6월 30일 취임 후 6년간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텐궁 건설을 위한 세 번째 화물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유인 항천 공정 판공실은 10일 오전 1시 56분께 하이난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텐저우 4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각종 보급 물품이 6톤가량 실려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우주 정거장 본체인 테너를 쏘아 올린 데 이어 화물 우주선과 유인 우주선을 각각 2차례씩 발사한 중국은 올해 6차례의 우주선 발사를 통해 연말까지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에콰도르의 교도소에서 또다시 대형 유혈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도 퀴토에서 80km 떨어진 산토 도밍고 베아비스타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현지 시간 9일까지 최소 44명이 사망했습니다. 폭동 혼란 속 집단 탈옥도 벌어져 220명의 죄수들이 탈옥을 시도했고 이 중 112명은 다시 붙잡힌 상태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로브로보스와 알세븐이라는 두 라이벌 갱단의 조직원들이 교도소 내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바람도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2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부산 21도, 제주도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국민 분열 등 난제 속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국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겠다는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